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우리 세금계산서로 치면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죠.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보내는 게 아니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 신용카드로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것도 우리가 신용카드 전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면서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건 공제 안 받겠다고 우리가 아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써주는 건데, 근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영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 안 되는 거는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1번, 42번의 금액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때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적용 조건에서 똑같은 적용 대상만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게,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시 공제 불가 항목을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수치분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는 세금계산서로만 공제를 받아야 되지, 우리가 물건 사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는데 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여기에서는 공제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서식도 그렇고 부가세 신고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세금계산서 받아도 안 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사유들이 있죠. 그럼 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부가세 신고서에 안 올 거라 그랬잖아요. 전표도 일반 전표 써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불공제 사유는 세금계산서 받아도 공제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공제가 안 돼요. 그럼 기준을 세금계산서를 기준 잡으시면 되는데, 그 다음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한테 취득한 거는 안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가 예를 들면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 이런 사업자한테 수취한 거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라 그랬죠. 그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간이과세자들도 카드 단말기는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공제 못 받는데 카드로 공제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세금계산서는 왕족이고 신용카드나 얘네들은 귀족이라 그랬죠. 세금계산서가 안 되는데 신용카드가 되는 건 없어요. 또 과세사업자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 있어요. 전에 세금계산서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외울 거라고 했던 건데, 얘는 과세사업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는 사업자예요.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용역, 여객, 운송, 용역은 우리 고속철도라든지 항공권이라든지 아니면 택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장권,
발행하는 업종. 뭐 영화 관람권이라든지 어디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돼요. 참고로 전세버스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전에 제가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고 법인카드 달라고 하고 그런다 그랬죠. 전세버스는 그냥 과세사업자지만 일반 과세사업자로서 전부 다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얘네들을 기억을 해서 시험 문제는 내역을 봐서 안 되는 것 빼고 되는 것만 입력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매입 부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도 이러이러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안 쓰는 거야. 대표이사가 출장 간다고 항공권 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전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할 때에 그때 카드 결제한 게 거의 대다수가 거래처 접대나 아니면은 항공요금이나 KTX 요금 뭐 이런 것들 했었어요. 카드를 결제했던 거, 자동차에 기름 넣는다든지 막 그런 문제들이 나온 이유가 그것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서 일반 전표에 써야 되는 항목이니까 이의 제기가 나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되었고, 자 우리 TAT 2급 이 급수만 다른 나머지 세 2급수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FAT 1급은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매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데 TAT 2급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면, 이 조건이면 일반 전표로 가야 돼요. TAT 2급 시험에서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다. 매매출 전표. 이 앞에 시간에 제가 썼었죠. 그런데 불공제 사유인데 신용카드다.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야 돼요. 이전시 승용차 주유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대. 그러면 일반 전표. 이전시 승용차 수리하고 세금계산서 받았대. 매매출 전표 54 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유가 아닌 것들만 우린 57번 카드과세, 61번 현금과세 하면은 이 위치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근데 얘는 신기하게 이렇게 보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문제 몇 번 풀면 느낌이 바로 꽂혀요. 그게 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 454페이지로 가고, 자 그리고 우리 컴퓨터에서 먼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있죠. 자 이걸 클릭하고, 먼저 4월부터 6월 그리고 5월 22일까지만 쳐보시면 여기 이런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글자 메뉴들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금, 복지, 사업, 신용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메뉴에서 1번 현금이라고 적혀 있는 건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고, 2번 복지라고 적혀 있는 건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라고 있어요. 화물 운전자는 그 자동차가 일반 과세사업자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이 카드로 전부 다 해요. 우리 회사가 이 회사에 입장일 일은 없겠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있으면 화물 운전자나 전세버스 아저씨도 다 거래처겠죠. 그러면 그분들 이 카드 쓴 거는 이게 선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사업이라고 적혀 있죠. 이 사업이 국세청 등록된 법인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만이 아니라 법인 신용 체크카드를
우리는 3번 사업용 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업용 카드가 이거예요. 자, 다음 4번에 신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신용은 국세청에 등록된 종업원 카드예요. 직원 카드란 이야기예요. 직원 카드. 그럼 우리가 법인 신용카드 썼다고 4번 신용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법인카드 썼으면 3번 사업용 카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1, 2, 3, 4가 여기 1, 2, 3, 4번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그럼 신용이 했을 때 그 밖에 신용카드라는 건 법인카드가 그 밖에 신용카드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고 제1기 확정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회계처리는 생략. 자, 다음은 4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내용이다. 과세품이란 이야기죠. 별도로 구분 기재됐다는 것. 자, 신용카드 미래산업의 법인용 우리 회사 법인카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고려한테는 소매업이고 일반과세자고 소모품 구입한 것까지 문제 없는데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되면은 세금 계산서로 공제받아야 되니까 고려건은 안 되는 거죠. 다음 우리 신라는 소매업이고 일반과세자고 그건 문제 없는데 특정 거래처에 대한 선물 구입을 했어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에 걸려서 얘는 불공제 사유라서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여기 입력하면 안 되겠죠. 불공제 사유라서 안 되는 거고. 다음 백제는 음식점인데 아이고 간이과세자다, 그죠? 간이과세자라서 안 되네요. 간이과세자. 다음 고구려는 소매업이고 일반과세자고 사무용품 구입이고 현금 영수증이고 그럼 문제 없죠? 얘는 매입세 공제가 되고 조선호텔 숙박업 일반과세자 인직원 출장시 숙박비용 세금계산서 미발급 그럼 얘도 문제가 없죠? 그죠? 숙박비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 항목 없었잖아요. 문제 없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에서 4월부터 6월에 자, 5월 22일 이번엔 현금 영수증이죠. 1번 현금 공급자는 F2번 눌러서 고구려. 자, 현금 영수증은 카드 번호 비워놓고 공급가액인 20만원 쓰면 세기 2만원이 나오죠. 다음 5월 26일 날 사업용 카드고 조선호텔. 자, 카드 번호에서도 F2번 누르면 우리 카드가 나와요. 이게 BC카드가 번호 일치하죠. 금액 50만원에 5만원. 그럼 얘 둘 다 일반 매입이니까 이 70만원 중에 7만원만 매입세 공제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4월부터 6월에 여기 일반 매입에 70만원에 7만원 이렇게 여기에 들어오겠죠. 여기에 금액이 있으면 얘가 같이 제출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만큼 신용카드의 일반 매입이죠. 고정자산 없었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났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얘도 자주 나와요. 자, 회사는 7700번으로 변경하고, 근데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창의력이 참 없다는 건 느낌이 들 거예요. 문제 풀어보면. 자,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입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내용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회계처리는 생략한다. 자, 신용카드 법인카드 번호가 있는 거고, 자, 첫 번째 패밀리마트는 소매업 일반과세자,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특정 거래처에 대한 선물 구입 비용 접대비 관련이라서 안 되죠. 다음 뿌리 미용실, 일단 이러면서 안 되는 느낌 드시죠? 목욕 이발 미용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미용업이라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다음 SOS 소매업 일반과세자 사무용품 구입 세움제한서 미교부 문제없죠? 그래서 자, 얘는 되고, 홀리데이 숙박업 일반과세자 임직원 등 지방 출장 시 호텔 숙박비 세움제한서 미교부 얘는 문제없죠? 대성탕 이러면서 느낌 오죠? 목욕 이발 미용 안 된다 했잖아. 목욕업이라서 안 되고. 다음 대구 문구 소매업 일반과세자 사무용품 구입 현금 영수증 문제없죠. 다음 황금성은 음식업인데 간이과세자라서 대상이 안 되겠네요. 간이과세자라서 안 되고. 다음 일성횟집은 음식업이고 일반과세자고 직원 회식 때 세금 계산서 미교부 문제없죠. 그럼 이번에 되는 거는 4개만 되네요. SOS, 홀리데이, 대구문구, 일성횟집. 그죠? 자, 그럼 이것만 입력하면 돼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로 와서 10월부터 12월, 자, 11월 13일 사업용 카드고, SOS 카드는 법인 신한카드, 금액은 40만원. 11월 16일 사업용 카드 신한카드 70만원. 11월 29일 현금 영수증 대구문구 25만원. 11월 30일 사업용카드 일성횟집 신한카드 30만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우리 카드
매입 거래 쪘을 때 사업용 카드다 그냥 신용카드다 이런 체크를 다 정확하게 해둬야 그 카드 번호를 쓰면 이렇게 자동으로 얘네들이 매입 매출전표에 쓰면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할 때도 전부 다 정보를 정확하게 줘둬야 돼요. 자, 혹시나해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지금 이거 가지고 봐가지고 직원 카드 가지고 사용한 것도 매입세 공제되더라 여기까지만 생각해서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 범인 사업자 등록이 되는데 근데 그 회사 가서 절대 등록해서 쓰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환급만 되는 거지 이거 3만원 넘어가면 영수증이라서 비용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가산세 대상 돼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회사에서 종업원 카드가 종업원한테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려줘서 취취증빙 영수증 받아오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체해 줄 테니까. 네 카드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와서 나중에 정리하자라고 하면 경비 입증 안 되면 20% 세금 더 나오니까 사장님한테 엄청 혼나요. 그죠? 근데 이것만 생각해 가지고 매입세 공제되더라 이것만 생각하고 가서 돼요 라고 했다가 법인세 신고할 때 뒤늦게 알면 신고하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을 제외한 이건 자기 돈 아니니까 거래한 사실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지. 법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로 적격 증빙을 3만원 넘어가는 건 다 갖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종업원 카드 가지고 인정을 안 해줘요. 자, 이건 이제 연습 예제였고, 자 우리 이제 기출 문제도 봅시다. 523페이지로 가서 279 회사는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신한 법인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그럼 일단 간이 과세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자, 그럼 7월 15일 원재료 구입 시 법인카드 결제했는데 이때까지 문제 없었는데 세금계산서 수취했대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거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다음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아큼사한테 현금 영수증 문제 없죠. 자, 9월 4일날 서울랜드 입장권 구입 입장권 발행 업자금도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아예 더 굳히기로 접대 목적이래. 그럼 완전 안 되죠. 불공개 사유니까. 그래서 얘는 이리저리 다 안 되는 거고. 다음 대표이사 부산 출장 KTX 요금 여객 운송 용역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안 되면 입력할 거는 이거 하나네요. 8월 10일. 제가 안 되는 거 빼내는 게 시험 테스트라 그랬죠. 그래서 되는 거 8월 10일 것만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에 7월부터 9월 8월 10일 현금 영수증 아컴사 현금 영수증이니까 비워놓고 75,000원에 별도.
읽어봅시다. 이번엔 532페이지. 회사는 280번. 532페이지. 자, 1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보고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사업용 신용카드는 서울카드를 사용하였고 자료 입력 시 3번 거래 내역의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되 매매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이거 별거 아니에요. 3번 거래 내역 입력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얘 써라 그 이야기예요. 그죠? 3번 거래 내역 입력. 자, 아래 거래처 모두가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것. 자, 7월 30일 날 택시 비용 끝났죠? 얘는 안 되죠. 다음 8월 3일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고 사업용 신용카드 얘는 문제 없고, 다음 9월 5일 프린터 토너 구입했고 현금 영수증 얘도 문제 없죠. 그러면 이 두 개 8월 3일 9월 5일 이 두 개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8월 3일 사업용 카드 맛있는 마트 카드 번호 서울카드 금액은 227,273원. 9월 5일 현금 영수증 밝은 토너 80만원. 됐나요? 정말 서식 입력하는 게 어려운 건 없죠. 그죠? 그냥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잘 인풋값만 주는 거예요. 자, 다음 590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28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연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며 매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첫 번째 7월 5일은 직원 출장 택시 요금. 여기에 구성 영역 안 되니까 얘는 공제 안 되고, 7월 31일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 현금 영수증 문제 없죠. 8월 12일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구입 신용카드 문제 없죠. 9월 21일 원재료 구입 시 법인카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 수취했대요. 그럼 안 되겠죠. 제가 왜 얘네들이 창의력이 없다고 앞에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자, 그럼 이 두 개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7월부터 9월. 7월 31일 현금 영수증 오피스 15만원. 8월 12일
삼용카드, 이온마트, 카드 번호는 신한, 금액은 5만원. 이렇게 하면 얘네들 끝났어요. 근데 지금 수출 시점 명세서 하고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 명세서는 지금 우리 15회차 중에서 3개 나왔다는 건 빈도가 높은 애죠. 우리 앞에는 1개 있던가 아니면 2개 있는 게 많았잖아요. 지금 뒤에 기출 문제로 3개 본다는 건 나오는 빈도가 꽤 높은 서식이다라고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457페이지로 갑시다. 컴퓨터 계산은 3005번으로 가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식의 부성명세 원의 제일 위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로 가서, 이건 이상하게 점점점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고. 제가 전에 싫어하는 거는 싫어한다고 이야기해 준다고 했죠. 제가 싫어한다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싫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먼저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 싫어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오늘이 제일 쉬워요. 내일부터 어려우실 거예요, 얘가. 자, 일단 기간 하나만 써볼게요. 10월부터 12월. 딱 쓰는 순간 우리가 앞면에 있는 글자들이죠.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줄여서 불공제세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불공제 사유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먼저 전체 틀을 보려고 썼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얘는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얘는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이 탭을 전부 다 나오는 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얘 나올 때가 있고, 얘 나올 때가 있고, 얘 나올 때가 있고, 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 이 탭들을 선택하는지를 먼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얘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불공제 사유 해당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 그거죠. 매입 매출 전표 54 불공의 불공제 사유, 그거 선택하면 여기에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 탭이에요. 그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이라는 건, 얘는 겸용 사업자, 겸업 사업자라고도 해요.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자, 매입세액을 하는 건데, 안분, 한마디로 이 매입세액 안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여러분은 전제 조건을 아래 좀 더 쓸 거예요. 참고로 과세 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에 사용을 하면 매입세에 불공제를 하면 되고, 그러면 과세 면세 공통 사용을 하면, 그러면 과세 사업 비율만큼은 공제, 면세 사업 비율만큼은 불공제를 할 거예요. 그럼 안분한다는 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으로 사업 비율만큼 나눠서 과세 사업에 쓴 비율만큼은 공제받고 면세 사업에 쓴 것만큼은 불공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분 탭은 뭐냐면 얘는 예정 신고 시에 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 시. 그다음 공통 매입세의 정산 내역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똑같은데 얘는 확정 신고 시 계산하는 거예요. 과세 기간을 계산해서 빼기 예정 신고 불공제분을 빼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확정 신고 불공제분을 또 계산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과세 기간으로 가는 거죠. 안분 적혀 있는 탭은 예정, 정산 적혀 있는 탭은 확정 신고 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이 탭은 일단 먼저 고정 자산만 하는 거고, 왜냐면 재계산은 다시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쓰는 것만 가지고 면세 비율이 다른 원재료나 뭐 이런 일반적인 물품은 그냥 한 번 계산하면 과세기간 걸로 정리가 끝나버리는 건데, 그런데 고정자산은 이번 과세기간만 쓰는 게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도 쓰고 그 다음 과세기간도 쓴다는 거예요. 그럼 면세사업이 어느 과세기간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들쭉날쭉하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된 만큼 계산을 해서 남은 것 가지고 5%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계산해서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세무사무실 가면 무조건 해요. 그럼 이 4개 탭에서 당연히 제일 쉬운 건 얘겠죠. 제일 쉬운 건 얘겠죠. 왜냐면 우리가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잖아. 그럼 불공제 사유에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게, 여러분 특별하게 많이 알려드릴 거 없으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적혀있는 얘만 좀 인지하시면 돼요. 왜냐면 매입매출 전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에 대해서 매입매출 전표에 불공제 사유로 나오기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적이 없어. 우리 사업하고 관련 없거나 비용료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접대비 관련, 면세사업 관련, 토지 자본주의 출, 이건 우리 시험에 매입매출 전표 하면서 다 한 번씩 다루곤 불공제 사유인데, 뭐 사업자 등록증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 둘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야지만 세금계산서에 효력을 한다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문제 풀면서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꼭 체크할 게, 자,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인가요? 상호 성명. 공급자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우리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 판 사람이죠. 그럼 물건 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안 가지고 오면 잡으러 가야 돼서 상호 성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받는 자는 그냥 안 오면 자기만 손해야. 그렇기 때문에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럼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성명이 누락된 거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되니까 여기에 쓸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제가 되니까. 그리고 필요적 기재 사항 사업자 등록번호를 착오에 의해서 내가 실수를 했대. 다른 데 확인하면 나온대. 그러면 누락한 게 아니고 착오는 실수죠. 누락은 빠뜨린 거예요. 그럼 착오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놓고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54 불공이라고 말을 하면 전제 조건이 세금계산서 받은 거잖아요. 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닌 불공제 사유는 부가세 신고서에 아예 안 들어와요. 일반 전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제 사유 중에서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세금계산서 아니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그냥 일반 전표로 가서 부가세 신고랑 관련이 없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만 여기에 쓸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얘네들 하나씩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